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이 검사총장이란 별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검사총장이 뭐냐면 이 검사 중에서 이제 나이 오래도록 총각, 최고령 총각, 최고령 총각. 최고령 총각. 근데 여기 이제 최고령 총각 검사. 특수부 검사라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결혼 못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시간 더 부족해도 다 결혼하던데 혹시 여자한테 인기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인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 특수 검사들이 실제로 좀 이 출퇴근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물론 출근은 일정하다 하더라도 퇴근이 야근 밥 먹듯이 하죠. 주말에도 나와야 되는 경우 많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어떤 소개팅을 하더라도 좀 공을 들여야 될 그 시기에도 그렇죠. 가끔 갑자기 이 스케줄을 펑크낸다든지 또는 뭐 노쇼는 아니겠지만은 갑자기 이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양해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한동훈 검사장님은 특수부 많이 하셨는데 거긴 잘생겼잖아요. 거기는 일찍 갔죠. 거기는 우리가 존경하는 검사장님의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 어느 검사장님이 이제 자기 딸을 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사회가 되는데 그거는 일찍 결혼을 했고 죄송합니다. 결혼을 했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우선 보세요. 고시하느라고 벌써 30대 중반까지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0을 전후해서 한 10년간 나름대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소개받고 만나고 했습니다. 석 변호사님도 한 3번 서너 번. 저도 서너 번 소개했어요. 저도 이를테면 뭐 이래저래 소개를 받아서 제가 직접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제가 또 직접 어떻게 봐서 어떻게 붙여주려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소개를 시켜주면 이제 나중에 시켜준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대더라 이런 말 했는데 그 기억나시는 말 있습니까? 아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소개시켜주는 사람들마다 처음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그 당시 검사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갔고 상대 이제 그 소위 예비 신부 신부감 그 되는 분은 경우에 따라 또 그쪽에서 소개하는 분이 데리고 나오거나 그 전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각자 만났지만 알아서 하는 거죠, 그냥. 저희가 이 윤석열 후보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애쓸 때 초반만 해도 그게 벌써 3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 30년 그때는 같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간의 그 나이 들어서 뻘쭘하게 또 할 수도 있어서 가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익히고 특히 윤 후보가 40대 초반이 되면서부터는 되게 상대 여성하고 나이 차이가 적게는 7, 8년 많으면 10년이 되니까 그 여성이 쑥스러워하는 부분 때문에도 가서 딴에는 약간은 처음에 그 뭐라 그럽니까?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야죠. 조성을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변호사님 분위기 조성으로 좀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서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 갔나 싶은데 그래서 그 중에 정말 한 번은 정말 우리 윤 후보가 정말 마음에 있는 게 제가 옆에서 보인 적도 있어서 말씀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또 아니 그때는 또 그래도 윤석열 조만간 부록이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그때는 어쨌든 참 안 되더라고요. 여자분이 거부하신 거군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답변을 잘해야 되니까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 지금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분이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 어쨌든 도대체 이제 묻지 않은 질문 해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도대체 너는 뭐냐? 도대체 뭐 어떤 이게 왜 안 되냐 하니까 제가 이제 오래되니까 저도 기억은 가물한데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런 것 같아요. 난 내가 마음에 들면 집에 부모님이 뭔가 좀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또 경우에 따라 부모님이 또 이렇게 좀 아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뭐 소개가 됐다는데 부모님이 좋다 해도 좋다 하면 자기가 좀 뭔가 좀 뭐 이랬다고도 해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나이가 저렇게 4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 안 되는 거 보면서 저 혼자 생각으로는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시다. 저래 되면 하나 있는 외아들 그 일남 일녀입니다.
그래 외아들 빨리 이렇게 결혼도 시키고 또 손자 손녀도 보고 싶어 하실 때 그 때문에 독촉이라도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40대 중후반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전혀 급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 참 부모님들도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네. 김소윤님 2번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호부님이 네. 그 말을 좀 하셨는데, 예.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님한테는 굉장히 충성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충성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상사, 응? 네. 상사 직장의 상사 조직의 어떤 상급자니까 무조건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게 부인하고는 다른 문제지.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집에서 약간은 좀 그런 밖에서 보여주는 거 꽤 근접하게 무게를 잡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사모님 그걸 보면서 아, 집에서는 또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구나. 하여튼 이 윤 후보가 나름대로의 그 참 카리스마 어떤 그 자기의 소신과 또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뭐 참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맞서는 측면 외에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그렇죠. 참 나이 어린 나이가 차이가 좀 나는 부인과 사는 과정에서 그렇게 또 사실은 조금만 자기가 생각을 다르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어려운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길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 정치인들의 가족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때로는 아마 겉으로 내색은 않지만 지금 또 굉장한 그런 어려움도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후보의 사모가 지난번에 MBC 그 방송 나오기 전까지 저도 참 조마조마했어요. 조마조마했고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결혼을 워낙 늦게 하다 보니까 젊을 때처럼 부부가 같이 만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았지 사실은 자세한 걸 적어도 저는 잘 몰랐어. 이번에 윤 후보가 정치를 하면서 참 부인한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부인이 스트레스를 김건희 그 여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저렇게 해서 굉장히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 게 오면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면 사람이 누구라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MBC 보고 나서 저 양반도 멘탈이 멘탈이 해서 조금은 안 돌아있어요.